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56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4. 병참대 3종 창고. 병참은 군수품 지원부대입니다. 군대의 모든 군수물자를 종류에 따라 분류 관리 보급하는 부대이지요. 지금은 종별 품목이 예전과 다른 것 같은데 예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1종은 주부식류, 즉 식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2종은 의복 같은 피복류, 3종은 유류, 즉 우리가 경비하는 곳이고 4종은 수통 대검 같은 장구류, 5종은 총기 탄약류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 총기 탄약류는 병기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나머지 보급품들은 모두 이곳 병참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병참의 창고 중에 좀 특별한 곳이 있었습니다. 병참대의 한쪽편 구석진 곳에 하얀색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병참 6종 창고 영안실이라고 했습니다. 즉 군대에서 죽은 병사들은 병참 6종으로 분류하여 이곳에 안치한다는 것입니다. 오화무계 상병이 이곳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979년 대암산 대침투 작전을 마치고 복귀 도중 우리 소대 그의 동기인 소대원 한 명이 자폭을 했는데 그 당시 소대원들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소총을 거꾸로 메고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어 근무를 오갈 때 그곳을 건너다 보면서도 무관한 척 애썼습니다. 우리들이 근무하는 3종 창고는 우리 사단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류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급 항공유에서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벙커시유 등 유류가 각각 종류별로 분류되어 드럼통 수천 개를 쌓아놓은 곳입니다. 말이 창고이지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들은 드럼통에 담겨 야적되어 있었고 그 위에 위장막으로 가려놓은 정도였습니다. 유류가 입고되는 것을 작전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이틀에 한 번꼴로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병참대 그들만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들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작업이라면 빈 드럼통이 나오면 한 번씩 가서 정리해주고 위장막을 보수하는 정도였습니다. 유류의 출고는 수시로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초소는 모두 3개로 정문, 산악 1, 산악 2초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악 1초소와 2초소는 주야간의 근무 위치가 달랐습니다. 주간에는 능선의 높은 곳에 설치된 초소막에서 근무를 해야 했지만 야간에는 계곡에 있는 참호 속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참들은 그것이 경계의 기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간에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곳을 감시해야 하지만 시야가 차단된 야간에는 적 침투가 용이한 계곡에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낮은 곳에서는 산 능선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능선을 통해 접근하는 적을 발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3종 창고의 뒤쪽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산에 2-3개 골짜기에 걸쳐 유류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창고의 앞은 병참대의 영내였지만 논이 있어서 봄을 맞은 농부들이 와서 논을 갈고 모짜리도 만드는 것을 네모반에서 근무지까지 오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에는 산철쭉들이 많아서 연분홍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주색 야생부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그 사이 할미꽃과 제비꽃, 원추리꽃들이 피어나 봄을 맞은 주변은 온통 꽃밭이었습니다. 또한 산악초소에서 바라보는 양구읍과 그 앞을 흐르는 맑은 강물, 그리고 들녘의 풍경은 바라보는 마음을 맑게 해주곤 했습니다. 주간 근무 때는 나는 그 아름다움들을 만끽하며 그들과 벗삼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FM대로 근무해야 하는 정문 근무 때는 긴장하며 근무 태도를 바로 하고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 산악초소 근무 때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며 무료한 시간을 달랬습니다. 때때로 순찰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정문 근무자가 TA1 전화기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야간 근무였습니다. 야간에는 2명이 일조가 되어 복초를 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거리도 한계가 있는 법. 일주일쯤 지나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할 얘기들이 없어지자 고참들은 참호 속에 깔풀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홀로 남은 쫄병은 시간의 무료함과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간의 2시간 근무는 지루하긴 해도 그런대로 지낼 만한데 야간의 2시간은 정말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취침 시간 2시간은 한순간에 지나가는데 근무하는 2시간은 어찌 그리 더디 가는지 1초 2초가 마치 느림보 거북이 같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강원도 양구 4월의 날씨는 이상해서 낮에는 한여름처럼 뜨겁다가도 밤만 되면 한겨울처럼 추웠습니다.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고참들은 잘 자더군요. 나도 몇 번이나 잠을 자보려고 해보았지만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고참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짬밥에 힘이 작용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참이 잠들고 혼자 남게 되면 그 지루함은 더욱 커집니다. 깜깜한 밤, 음산한 골짜기에 혼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을씨년스럽고 무서운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더욱이 기름드럼통들이 낮 동안 뜨거운 태양빛에 팽창했다가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포탄이라도 터지는 듯 커다란 소리를 냅니다. 조용한 밤 갑자기 대기를 뚫고 들리는 꽝꽝 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는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옛 추억도 생각하고 미래의 꿈도 그려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어릴 적 학창시절 친구들과 선생님 모습을 그려보고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며 추억에 잠깁니다. 직장생활 만났던 동료들, 갖가지 잡다한 사건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사연과 추억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던 짜릿한 순간도 떠올려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도 불러봅니다. 찬송가, 가요, 동요, 군가 등 내가 알고 있고 생각나는 모든 곡들을 읊조리고 또 읊조립니다. 그러다가 달리기도 해보고 걷기도 해보고 산 위를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해보고 얼차려로 지겹게 받았던 쪼그려 뛰기나 오리걸음도 해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헤아려 보기도 하고 달을 가리며 흘러가는 구름 모양을 보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생각해보고 실행했지요. 야간 근무 중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비 오는 날입니다. 고참들은 참호 위에 판초 오일을 덮고 비가림을 한 다음 그 안에서 잠을 자지만 잠들지 않는 나는 그 좁은 참호 속에서 꼼짝없이 2시간을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서 있기만 해도 좋으련만 나중에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통제가 적고 훈련이 없이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